안녕하십니까. 챕터 73 호르몬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and related agent in the therapy of cancer 팜코테라피 of neoplastic disease의 발표를 맡게 된 본과 1학년 79번 하승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drugs that target the estrogen receptor, 두 번째 drugs that target the progesterone receptor, 세 번째는 drugs that target the androgen 리셉터입니다. 먼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에는 아나스트로조, 레트로조, 엑세메스테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로마테이즈 인히비터를 이용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나스트로졸입니다. 아나스트로졸은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아로마테이즈를 저해하여 종양세포를 성장시키는 에스트로겐 유전적 유방암을 치료합니다. 아래 그림은 에스트로겐 리셉터 타깃 약물들이 작용하는 기전을 간단하게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에스트로겐 형성은 아로마테이즈에 의해 안드로겐 등의 전고체를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거나 GnRH가 에스트로겐 형성을 자극하는 LH, FSH 방출을 촉진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아로마테이즈 인히비터는 GnRH 아날로그즈와 함께 호르몬 생성을 억제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이 어드밴스드 유방암이나 조기 유방암의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타목시펜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방암 보조치료제로서 호르몬 생성을 막는 난소 억제와 병령함으로써 유방암 재발 시간을 지연시키고 뉴 프리마리 컨트롤 라테랄 튜머의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난소 억제와 병령 시 유방암 재발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이때 유프리마리 컨트롤 라테랄 튜머는 첫 번째 암 발견 후 6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발견된 반대쪽 유방의 종양을 말합니다. 어드밴스드 디지즈를 지닌 폐경 전 여성에게 난소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GnRH와 함께 사용합니다. ER+ 혹은 PR+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유방암을 지닌 폐경 이전 여성에게 1차 요법으로 사용되고 타목시펜이나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보다 효과적입니다. 아나스트로졸의 부작용과 독성입니다. 에스트로겐 고갈로 인해 골밀도가 손실되는데요. 특히 lumbar spine, 토탈 힙 쪽의 골밀도가 현저히 손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용해 골밀도 송신을 방지합니다. 타목시펜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지는 증상이 있고 심해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드물어지는 증상에는 hot flash, vaginal bleeding, vaginal discharge, endometrial cancer, ischemic cerebrovascular event, venous thromboembolic events, deep venous thrombosis, pulmonary embolism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는 증상에는 symptomatic arthralgias, vaginal dryness, sexual dysfunction이 있습니다. 다음 약물은 레트로졸입니다. 레트로졸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약물입니다. 임상적 사용과 부작용은 아나스트로졸과 비슷합니다. 레트로졸의 ADME는 먼저 경구투여 시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99.9%이며 급속하게 흡수됩니다. 약 41시간의 반감기를 가졌고 CYP2A6 및 CYP3A4에 의한 대사 후 신장에 의해 비활성 대산 산물로서 제거됩니다. 레트로졸의 정상 상태 혈장 농도는 치료 후 2에서 6주가 지나면 도달됩니다. 레트로졸의 테라픽 유지즈는 아나스트로졸과 같은 방식으로 유방암 치료에 이용됩니다. ER+ 혹은 PR+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유방암 치료에 CDK4/6 억제제와 함께 사용 시 더 나은 프리 서바이벌이 관찰됩니다. 다음은 엑세메스테인입니다. 엔도지너스 아로마테이즈 기질인 안드로스텐디온의 경구투여 유사체입니다. 전신인 프로메스테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고 아로마테이즈를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합니다. 아로마테이즈의 수이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1의 억제제이기도 합니다. 임상적 용도 및 부작용은 아로마테이즈 인히비터인 아나스트로졸과 유사합니다. 엑세메스테인의 ADME는 경구투여 시 소화관에서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특히 고지방 식사 이후 흡수율은 40%나 증가합니다.
약 24시간의 말기 방광기를 가졌고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어 불활성 대사산물이 생깁니다. 대사산물 중 하나인 17-하이드록시액세스 메테인은 항종양 활성에 기여하는 약한 안드로겐 활성을 지닙니다. 엑세메스테인의 테라픽 유지는 아나스트로졸과 똑같이 유황 치료에 사용됩니다. MTOR 억제제인 에버롤리무스와 함께 사용됩니다. 엑세메스테인의 부작용은 아나스트로졸과 비슷합니다. 또한 동물 시험에서 태아에게 독성 및 유산을 유발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요. 따라서 임산부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고 가임 여성이 약물을 사용할 시 한 달 동안 피임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제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에는 CDK4/6 인히비터와 PI3 카이네즈 and mTOR 인히비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길항하는 에이전트와 결합합니다. 먼저 CDK4/6 인히비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약물의 종류에는 팔보시클립, 리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SERDS, AIS와 함께 사용합니다. 함께 사용 시 ER+HER2 어드밴스드 유방암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RB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아래의 E2F 복합체를 억제하여 전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클린 D가 CDK4/6로 RB를 인산화시켜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데 암에선 여러 요인으로 이 과정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은 D형 사이클린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인산화된 RB 단백질 및 E2F 전사 활정의 생성을 감소하여 G1S 세포주기 체크포인트를 차단합니다. 즉, 이 약물은 사이클린 D를 억제하여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ER+ 유방암에서는 G1-2S 체크포인트는 사이클린 D가 자주 발현되는데 CDK4/6 인히비터의 사이클린 D 억제 능력으로 인해 치료 표적으로 자유 사용됩니다.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존재는 CD4/6 억제제의 가장 좋은 예측 지표입니다. 최근 연구는 AI나 풀베스트란트가 CDK4/6 억제제와 함께 사용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first line 세팅에서 결과가 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PI3K and mTOR 인히비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TOR란 AKT 신호전달 경로의 카이네이즈로 세포 성장과 증식을 조절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PI3K AKT 신호전달 경로의 모식도입니다. 이 신호전달 경로는 세포의 신호, 에너지 전하, 영양 상태에 따라 세포 유지, 증식, 촉진 신호를 전달합니다. 먼저 티로신 케이네이즈 혹은 ILGF1R이 활성화되면 PI3K가 활성화되고 이는 PI2를 인산화하여 PI3를 형성합니다. 생성된 PIP3가 pH 도메인, 즉 PKB, AKT, PKD1 포함 단백질을 모집합니다. 이후 AKT 혹은 PKB는 TSC2를 인산화하여 TSC를 만듭니다. 이때 PTAN이 있는데 이는 TSC나 3단계의 PIP3 인산화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인산화된 TSC는 레브 GT 페이지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레브 GT 페이지는 mTOR C1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mTOR C1 컴플렉스는 아래 8N1에 있는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데요. 혈관을 신생하는 HIF1이 과발현되고 SUK1은 ELF3와 복합체를 형성한 상태로 있는데 mTOR 복합체가 이를 인산화하여 SUK1이 번역 활성화, 즉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킵니다. 포EBP 용량이 감소하여 EIF4E와 느린 전사를 억제합니다. 또한 오토파지 촉진제인 AMPK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ULK1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이때 AMPK는 세포에너지 센서로 세포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영양소 결핍, 저산소증 및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
복합체를 억제하는 독소에 대해 노출되거나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비고아니드 약물인 메스포르민과 판포르민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이 외에도 리판피는 FKBP 단백질과 복합피를 이뤄 엠토르에 결합한 뒤에 억제하기도 합니다. 즉, 유방암에서 PI3K, AKT, 엠토르의 경로는 HAR과 에스트로겐 리셉터 매개 신호를 통해 유방암의 성장을 조절하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기량제에 대한 임상적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유방암 치료 시 PI3K 억제제인 아펠리십과 엠토르 억제제인 에볼리무스는 풀베스트런트와 함께 엑세메스테인과 함께 사용됩니다. PI3K의 활성화에 돌연변이가 있는 유방암의 사용 시 내분비 요법에 다시 민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약물은 안드로겐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안드로겐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에는 안드로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안드로겐, 특히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안드로겐 리셉터에 대한 결합 및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AR 핵전이 크로마틴 결합 및 AR 맥의 유전자를 감소시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량제인 안젤루마티드는 경쟁적으로 AR에 결합합니다. 엔젤루타미드에 결합된 AR은 DNA에서 보조 활성제 및 안드로겐 반응 요소인 ARE와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킵니다. 전립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안드로겐이 없으면 전립선 암세포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더라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세와 달리 그 자체로 테스토스테론 형성을 촉진하는 LH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효능과 속력을 유지하여 거세해 보이는 것 같은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드로겐 결핍 치료제인 ADT와 함께 사용됩니다. AR 안타고니스트의 종류에는 1세대에는 비칼루타마이드, 플루타마이드, 니루타마이드가 있고 2세대에는 엔젤루타마이드, 아폴루타마이드, 다롤루타마이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전립선암 치료 시 약물의 사용에 대한 취향 및 조건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 약물들을 표 왼쪽에 나타냈고 고환을 제거하여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캐스트레이션 센시티브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도 계속 생성되는 레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각각 전이, 비전이로 구분하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세대 약물인 비칼루타마이드와 2세대 약물인 엔젤루타마이드, 아폴루타마이드, 다로루타마이드가 있습니다. 비칼루타마이드는 ADT와 함께 매일 50mg씩 하나씩 먹어야 하며 모든 분류의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효과가 있습니다. 엔젤루타마이드는 하루에 한 번 40mg씩 4알씩 섭취해야 되며 논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센시티브에만 효과가 없습니다. 아폴루타마이드는 하루에 한 번 60mg 4알씩 섭취해야 하며 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센시티브와 논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두 가지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다루루타미드는 논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엔젤루타마이드는 비스테로이드 형태의 2세대 경쟁제 AR 안타고니스트로서 1세대 AR 길항제보다 효능과 성능이 좋습니다. 즉, 기존 1세대 길항제는 비칼루타마이드보다 AR 결합 친화력이 5배에서 8배까지 높습니다. 안드로겐이 AR에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정체 매개 전사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센시티브 프로스테이트 캔서, 논메타스태틱 혹은 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사용됩니다.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나 도세탁셀 치료를 받을 환자에게 투여하여 전이성 CRPC 환자의 생존을 연장합니다. ADT와 결합 시 논메타스태틱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 디지즈와 빠르게 증가하는 서큘레이팅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을 가진 남성의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전이 감소 및 전체 생존율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엔젤루타마이드의 ADME입니다. 하루에 한 번 경구 투여해야 하며 CPmax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입니다. 반감기는 약 6일입니다. 정상 상태 혈장 농도는 28일 후에 도달합니다.
CYP2C8 및 CYP3A4를 통해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됩니다. CYP2C8 인히비터인 겜피브로질 혹은 피오글리타존을 함께 사용하여 엔젤로타마이드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C8 혹은 리팜핀 같은 강력한 CYP3A4 유도체는 혈장 엔젤로타마이드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CYP3A4, 2C9, 2C19을 포함한 다수의 간 효소를 유도하고 최대 50%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CYP의 서브스트레이트의 대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CYP의 서브스트레이트와 함께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엔잘루타마이드의 부작용은 피로, 요통, 핫플래시, 변비, 관절통, 식욕 감소, 설사가 자주 보고되며 고혈압, 골절, 넘어짐, 인지장애 또한 보고된다고 합니다. 이 약물은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하며 드물게 발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일 경우 단기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